두 가지 다 내가 시험에서 적중을 했었지. 너희들이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학습해야 되냐? 그래, 문제 푸는 것도 맞고 수능식 학습을 하는 것도 맞아. 다 맞는데 얘들아,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오해야. 문제를 100문제, 1000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적으로 뭐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걸 하냐? 방학 때 배우는 수능식 영어랑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거냐? 최종 결론, 마침표를 딱 찍어주자면, 얘들아, 오늘은 우리 방학 동안에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우리 보통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너희들 스스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방향성이 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구체적인 방향성 오늘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 또 동시에 우리 오늘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likewise랑 but 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한 특징도 한번 알아볼 거니까 당장 너희 다음 시험에 써먹을 수 있는 꿀팁도 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자. 자, 보통 우리가 방학 때 어떤 영어 공부를 하나요? 물어보면은 우리 수능식 모의고사 학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내신 기간에는 내용 중심의 학습,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지문 안에서 내용 중심의 학습을 하고, 방학 동안에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능 학습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수능식 학습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그거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 얘들아,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오해야. 이 문제풀이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방학 중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딱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짚고 가보고 싶어.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보통 내신 기간과 방학 동안에 배우는 수능식 영어 공부 기간, 이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 내용 학습을 하던 내신 기간이 방학학습, 수능학습으로 연계가 되고, 이때 배운 내용은 다시 내신 기간과 연계가 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야. 이거 두 가지를 별도로 구분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현재 트렌드에 입각한 그런 내신 공부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한다면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연계가 되게 되어 있어. 이따가 문제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문제를 푸는 거는 맞는데 문제를 왜 푸냐? 결국 독해를 학습하기 위해서 푸는 거야. 그럼 이 독해라는 거, 쌤 저도 학원에서 독해 수업 듣는데요? 그래, 맞자. 독해 수업 들을 수 있어. 근데 독해 수업을 왜 듣냐까지 가져가야 돼. 우리는 정형화된 논리적 패턴을 학습하기 위해서 독해 수업을 듣는 거야. 너희들은 방학 중 수능식 학습을 통해서 이 패턴을 최대한 너희 스스로 체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자,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아직도 감이 좀 안 오지. 이번에 문제로 보여줄게. 이번에 기말고사 때 출제됐던 내신 시험 문제야. 서로 다른 두 개의 학교의 내신 시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왔고, 이 두 가지 다 내가 시험에서 적중을 했었지.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likewise라는 연결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likewise, 원문에는 없는 연결어였어. 원문 자체가 이렇게 끊겨있는 문장이 아니었어. likewise는 등장도 안 했었잖아.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빨간색 파트랑 그 다음 초록색 파트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and라는 연결어가 붙어있는 이런 지문이었어. 근데 학교선생님은 이거를 굳이 이렇게 문장을 나누면서까지 연결어를 넣어준 거야. 그리고 순서를 배열하라고 변형해서 출제하신 거지. 이런 것까지 맞춘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다음 문제도 한번 보면은 심경추론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이 지문이 아마 본문 2인가 그랬을 거야. 우리 교과서 지문이었는데, 이 지문 내가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심경추론 유형이랑 똑같은 지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유형까지 찝어줬었어. 그대로 출제가 됐었단 말이야. 수업 끝나고 나서 각 수업의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주는데, 이거 명일여고 9회차, 그러니까 3회독 수업 때 내용이야. 보면은 2025년 11월 17일이니까 실제 수업은 이거보다 하루 이틀 정도 전에 했을 것이고, 심화 연계된 논리회독 진행할 때였던 거지. 자, 지금 내가 여기 영상을 따로 넣어줬는데 이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다른 학교 성덕고 시험 문제를 봐도 우리 10월 21일이면은 우리 시기상 1회독을 진행할 때야. 그러니까 이 교과서 지문에 대한 1회독을 진행을 할 때 이미
본문 2에 해당해서 이거는 신경추론 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유형까지 내가 이렇게 찝어준 모습이 보여. 자, 이런 유형까지 찝어주고 너희들한테 변형까지 연계를 해서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강사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수능식 영어인 거야 사실. 너희들이 수능식 영어를 공부한다면 이런 패턴과 이런 변형에 대비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학교 내신 시험 문제를 적중할 수 있었고 이게 방학 때 배우는 수능식 영어랑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거냐? 그걸 좀 보여줄게. 자, 그래서 우리 살펴볼 건데 likewise랑 but 이 두 개 때문이었어. 이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우리 아까 얘기했었지? 패턴을 공부하는 거라고. 이 두 가지가 어떤 논리적 패턴을 갖고 있길래 내가 적중을 할 수 있었고 이게 수능 영어인데 내신에까지 연계돼서 나오는 걸까?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자. likewise는 총 두 가지 쓰임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접속사와 결합을 했을 경우에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특징을 가져. 자, 이거와 관련해서 내가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but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게 역접이고 전환을 해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 근데 신경추론 문제에 우리가 너무 전형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but, however 이런 역접을 통해서 상황과 감정을 전환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경추론 문제를 풀 때 앞 상황에 대한 감정 그리고 전환된 이후 상황에 대한 감정 이 두 가지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심경 변화를 추론하는 거잖아. 자, 전형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2019학년도 수능 37번 문제야. 오답률 72.6%짜리 문제였지. 이거는 내신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 근데 한번 살펴봐. A에 likewise라는 연결어가 등장해 있어. 그 다음 이 likewise가 이끌고 있는 절을 보니까 if라는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절이야. 접속사랑 likewise가 같이 나왔네? 그럼 구조가 반복된다 그랬지. 그 구조가 뭐냐면 이미 if절로 시작하는 동일한 구조가 나와야 그 다음에 likewise가 이 접속사 구조를 이끌 수가 있다는 거야. 따라서 B에서 A로 가야 된다는 거지. 방금 풀어봤던 문제랑 논리가 똑같지. 그 다음 한번 살펴보면 이건 2025학년도 가장 최근에 likewise가 실제 평가원 지문에서 사용이 된 예시야. 이거는 순서 배열은 아니고 대입파악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보면은 likewise가 사용이 되어 있어. 여기 부분만 땡겨와서 보면은 likewise가 등장을 했는데 그 문장 안에 even if로 시작하는 절이 등장해. 접속사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지. even if they live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likewise 바로 앞 문장을 살펴보면 똑같은 even if they live라는 구조가 반복이 돼. 그러면서 people이 대명사 they로 바꾼 것 이외에는 문장 구조 전체가 다 시작 도입 부분이 동일하지. 이게 바로 구조의 반복이야. 그러고 보니 방금 우리가 내신에서 풀어봤던 문제도 likewise 문장 안에 when we go 라는 when이라는 접속사와 결합을 했어. 그러면 실제 우리 패턴이랑 똑같이 B에서 when we go라는 접속사 구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likewise를 통해서 그 구조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얘들아, 우리 고3 평가원 지문 그리고 학력평가,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게 내신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우리 아까 but에 대해서 배웠었지? 이 but도 한번 살펴볼게. 이 but이 상황과 감정을 전환하는 신경추론에서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은 워낙에 유명해. 고1 2025학년도 이번 연도지? 이번 연도에 풀었던 3월 학력평가 19번 지문도 but이 상황과 감정을 전환했어. 그 다음에 작년 고등학교 2학년 6월 학력평가 지문에서도 but을 통해서 상황과 감정을 전환해줬어. 그럼 고3은 다르냐? 고3도 똑같아. 고3에서도 but을 통해서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인데 앞에 상황과 감정 그리고 뒤에 상황과 감정을 전환해줬어. 수능도 마찬가지야. 자,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but이랑 똑같은 쓰임을 가지고 있는 however이 등장하면서 앞과 뒤에 감정과 상황이 전환이 이루어졌지. 그러고 보니 내가 너희들한테 아까 보여준 문제에 대해서 왜 이건 신경추론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교과서 지문이긴 하지만 이 교과서 본문 2를 살펴보면 but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 그러면서 앞에서는 첫 만남
그리고 뒤에서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첫 만남에서는 마냥 기쁘고 행복한 긍정적인 감정이 나왔다면 이 벗을 통해서 전환된 이후에는 걱정스러운 부정적인 감정이 나왔어. 그래서 전형적인 심경추론 패턴의 문제, 지문이라고 한 거야. 그대로 시험 문제에도 출제가 되었던 거고. 정리를 해보면 방학 동안에 수능식 모의고사 학습을 해요. 이것은 결국에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틀렸다. 그러니까 문제를 100문제, 1000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무엇을 습득해야 되냐,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그 방향성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이거는 결국에 독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해를 통해서 논리적 패턴, 수능과 내신에 적합한 논리적 패턴을 학습하는 거야. 그럼 이 논리적 패턴은 무엇을 통해서 학습하는 거냐? 결국에 구조, 지문의 구조와 연결어의 논리를 통해서 학습하는 거야. 따라서 최종 결론, 마침표를 딱 찍어주자면 너희들이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학습해야 되냐? 그래, 문제 푸는 것도 맞고 수능식 학습을 하는 것도 맞아. 다 맞는데 본질적으로 뭐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걸 하냐?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고 연결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수능식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걸 우리 절대 잊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든 학원에 다니든 아니면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하든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방학 동안에 시간을 보내야 돼. 그래야 너희들 다음 학기 내신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어. 동시에 이제 예비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 우리 수능까지도 보잖아. 그 수능을 대비한 학습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는 거다. 너희들 보통 학교 내신 기간에 꼼수와 암기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학교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범위 안에 지문들을 암기한다거나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그냥 대충 찍고 넘어가지 라는 생각을 하거나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얘들아, 그거는 절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 수능에서도 너희 찍고 넘어갈 거니? 수능 같은 경우 여러분 인생이 걸려 있는 거잖아. 그만큼 우리 정직한 영어 공부를 통해서 방학 동안에도 너희들 스스로 무엇을 공부하는지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공부하고 학원을 다니고 그렇게 학습하도록 하자.